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0.9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4% 뭐 장중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차피 시장의 이 하락이 물론 뭐 정확히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찾자면 항상 결과론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미선물이 또 미증시가 상승이 나온 요인, 또 하락 마감한 요인은 항상 요즘엔 결과론적으로 붙어요.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예상보다 높았던 뭐 경제지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 지수가 오히려 예상보다 더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시장의 하락이 나왔다. 뭐 이런 식입니다. 상승이 나오면은 어떤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또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 항상 결과론적이에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하락이 나왔던 이유들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결과론적인 거니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오늘 왜 하락이 나왔는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오늘 코스닥은 0.95까지 하락이 나왔네요. 0.95까지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2.46%.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0.39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3.32 거의 뭐 고점 대비 3.6%까지 하락이 나왔네. 3.7%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3.7%까지 하락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2.46%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850에서 900선까지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오히려 오늘같이 좀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과열권이었어요. 과열권이었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900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추석 연휴 전에는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폭락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추석 연휴라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고 그 외에도 그동안 시장이 좀 과열권으로 좀 과도하게 수급의 힘으로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나 시장을 상승할 만한 확실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돈의 힘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과열권에 들어가 있었고 시장 자체도 뭐 항상 오버슈팅이 있고 언더슈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의 언제든지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지금 월요일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어요. 뭐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장중에 뭐 미선물이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현재 지금 0.93%까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니콜라 CEO의 뭐 사임으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시장의 하락을 시켰던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국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주말 동안에 이제 확진자 추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진자 추이가 지금 거의 100명 안팎으로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었고 오늘은 거의 70명이었죠. 네, 오늘은 뭐 70명대로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었는데 그 영향으로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또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그 3박 4일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100명, 200명 이상 증가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20명, 30명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거의 뭐 꾸준하게 지금 38일째 100명 이상 세 자릿수가 이어지다가요. 어제 오늘 전일도 마찬가지로 전일은 80명대였고 오늘은 70명대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오늘 딱 70명이고 어제는 82명이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틀 연속 두 자릿수가 나왔는데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가 뭐였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코로나 관련 종목이죠. 네, 코로나 관련 뭐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치료제, 백신, 그리고 뭐 진단키트, 또 의료기기 여러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묶이냐면요.
플러스로 해가지고 언택트 관련 수혜 섹터로 많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로봇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언택트 무슨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 뭐 교육 관련 종목들 일제히 다 빠졌고요, 그죠? 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G 관련 종목들까지도 오늘 다 일제히 뭐 많게는 뭐 7에서 8% 또는 5에서 6%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 추이가 이제 두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5G, 제약바이오 종목들, 반도체, IT, 제약 다 조정이 나오면서 당연히 시장의 하락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가 0.95죠. 근데 코스닥이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5G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또 IT 관련 종목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자릿수로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인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과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 차익 매물이 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그 요인이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이제 900선을 이제 그 돈의 힘으로 올렸습니다. 700선에서 이제 900선까지 돈의 힘으로 딱 순수하게 유동성의 힘으로 어떤 기대감은 사실 줄어든 상태죠. 왜? 8월 중순부터 우리는 코로나가 오히려 확산됨에 따라서 100명, 200명, 300명대로 다시 한번 제1교회 어떻게 보면 확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히려 기대감은 사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확진자 그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왜냐면 워낙에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변이가 워낙에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굉장히 겪고 있고 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반기, 내년 한 8월, 9월 요맘때는 돼야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장기화 최소 내년까지 우리가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올 하반기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으로 바뀐 상태고요.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굉장히 피로감도 분명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요. 거의 60조에 육박하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하방을 완벽하게 방어해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상승할 만한, 올라갈 만한, 네. 모멘텀 부재. 모멘텀 부재. 모브라고 적을게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뭐 그동안은 시장에 상승이 나왔던 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는 올 하반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기대감이 꺾였죠.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가 돈의 힘으로 억지로 상승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웬걸 900선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누가 봐도 과열권이었고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는 갖다 붙인 게 이유인 거고 시장에 상승이 나왔으면은 뭐 상승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순환매 장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 뭐 돈의 힘으로 올라갔었는데 하락이 나온 것도 사실상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이미 이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9개월 가까이 또 짧게는 6개월 가까이 코로나랑 관련된 우리가 이제 피로감이 증시에 굉장히 상당합니다. 내성도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어떤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라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던가 아니면 또 우리 국내 그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여러 지금 우리 경제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재료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증시를 부양시킬 만한 모멘텀이 사실 부재한 상태고 지금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되면서 그 정도? 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해서 갑자기 뭐 영화처럼 또 개발이 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올라가거나, 그거 외에는 시장에 지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라고 봤냐면은, 자, 제가 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냐면, 당연히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과열권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반대로 하락할 만한 요인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코로나가, 제가 지금 다 방금 말씀드렸죠. 올 하반기 또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7월달까지, 9월달까지, 10월달까지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아무리 못해도 이게 1년 이상 가겠구나라고, 앞으로도 내년 가을까진 가겠구나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이 항상 6개월 먼저 선행하잖아요. 시장 또한 이미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거라는 거를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다음 주 그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확진자 추이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8월 15일처럼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시장에 폭락이 나올 만한 요인은 절대 없어요. 경제 하락에 대한 요인도 이미 다 선반영됐고, 오히려 우리가 올 하반기까지도 힘들 거라는 건 이미 지금 증시에 반영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올 하반기에도 경제 재개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식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든 그 이유를 갖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게 가장 멍청한 거예요. 돈의 힘으로 상승이 나왔을 땐 이유가 없고요. 또 그 물량들은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권에 진입했었고, 그 상승 자체가 어떤 의미가 하루하루 의미가 아니라 돈의 힘으로 올라갔다라면은 그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정이 또 급락으로 또 이어질 만한 악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호재일 수가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밑으로 내려갔고,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가 나왔고, 70명대로 줄어들었다는 거. 또 우리가 또 국내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을 하락을 이끌 만한 요인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상승 또한 어떤 이유가 없듯이 하락 또한 이유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는 시장을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냐면, 900선에서 뭐 850선,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하락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6%까지 조정이 나왔던 만큼, 어떤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불렀을 때는 좀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하락은 좀 더 과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900선에서 850선 부근에서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걸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850선 부근 요 라인 때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랜덤워크, 시장 자체가 원래 랜덤워크 시장인데, 시장의 방향성을 매일매일 맞춘다는 것부터가 미친 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 자체는 랜덤워크 시장인데, 이 구간 안에서는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IT라든지 5G라든지 뭐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물론 뭐 배터리데이가 있으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핑 강정이더라, 뭐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거는 IT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IT, 5G,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건데,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폭락이 나올 만한 요소도 없고요. 물론 갑자기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버리거나 갑자기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내포되어 있는 악재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미중 간의 갈등,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의원과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중 간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까지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걸 시장에서 모르고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알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코로나 확산 추이, 이것도 몰라서 시장의 상승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올 하반기에 경제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것도 이미 그 기대감은 불확실성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악재들이 내포한 채 시장은 돈의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뭐 큰 조정은 나오지 않겠지만, 최근에 반등이 워낙에 컸고 과열권을 진입해서 2, 3%의 조정은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락에 대한 요인도 제가 하락은 제한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르고 있는 악재로 시장의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로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악재로 시장의 하락이 나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모르시는 분 없고 코로나 확산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추가 부양책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더 확실하게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 상태에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우리가 예상하지, 항상 그거예요. 시장이 폭등이 나오고 폭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거나,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악재였죠. 상승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박스권 장세를 생각하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개별주들로 우리가 이제 포트를 편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개별주는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상승이 나오냐? 절대 아니에요. 개별주건 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별로 시장의 하락 여부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도 1200개 종목 중에서 11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다는 종목들 또한 오늘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해버렸던 종목들일 거예요. 뭐 안 봐도 뻔하죠. 오늘 뭐 시장의 상승을 장초반에 이끌었던 HLB도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고 뭐 빨갛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또한 장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다, 뭐 새우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오늘 뭐 20% 가까이 장중에 올라왔던 종목도 보합선까지 내려온 걸 봤을 때는 시장에는 일단 장사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시장이 하락했던 그 요인에 반대되는 요소가 있을 때 아니면 진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툭툭 한두 점만 올라가는 거 외에는 어차피 시장 빠지면 다 빠져요. 실적이고 숫자고 나발이고 뭐 IT고 제약이고 뭐든 간에 어차피 시장 빠지면 다 빠집니다. 근데 이제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장의 반등이 예전같이 저는 V자 반등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시장이 첫 번째로 하락 나왔을 때 IT 관련 종목들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의 기술적 반등은 적당히 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건 실컷 간에 개별주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 개별주들은 어차피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져요. 빠지는 건 똑같지만 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뭐 5G 관련 종목들도 RF텍 같은 경우도 뭐 8% 빠졌고 솔리드 뭐 7% 이게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KMW도 5.47까지 빠져버렸죠. 네, KMW도 5.47까지 빠져버렸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덕산 테코피아뿐만 아니라 뭐 아나페스도 마찬가지고 아나페스는 8%까지 빠졌네. 이것도 저점을 잡아준 건데도 8%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고 또 장기간의 횡보 장세 또 이번에 시장에 반등 나올 때만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의 하락에 적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런 횡보 장세를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연봉으로 보시면은 우리 증시 자체가 원래 박스권을 10년 이상 태워버렸던 박스비 장세였습니다. 최근에야 좀 변동성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거지 10년 넘게 박스비 장세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닥 IT 버블 이후에 지금 상당 기간 뭐 400선에서 500선 내외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추석까지는 이 박스권 내에서 박스피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10월 이후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아니면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지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맨날 IT, 맨날 비메모리, 맨날 2차전지, 맨날 5G. 이건 시장이 좋았을 때의 얘기고요. 시장이 이제 박스권 장세나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과 시장에 하락이 나올 만한 큰 요소가 없을 때는 이 횡보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시장이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폭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는 둘 중에 시장이 아니고 이 구간대에서 당분간 시장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뭐 투매가 좀 강하게 이어졌을 때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신이 아닌 이상 850선은 무조건 절대 지지선은 아니지만 뭐 800선까지 열어둘 수 있겠죠. 다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쭉 폭락이 나오지는 절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박스권 장세를 대비하면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IT고 제약이고 정치 테마주고 경협주고 뭐건 간에 개별주고 뭐 디지털 뉴딜이든 한국판 뉴딜이든 그 어떤 건 간에 그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뭐 새우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 여파로 다 밀리긴 했지만
제가 이거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상한가가 진입했었고요. 새우글로벌도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또한 20% 올라가서 실적으로 이 종목만 58% 정도? 53% 이상은 올라갔을 겁니다. 이틀 만에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던 써니전자도 목표가를 터치해버렸는데, 예,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24.49%가 올라갔어요.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 그런 바보 같은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뭔데, 그죠? 네. IT 뭐 실적은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실적 갖고 맨날 실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과거 2018년, 2019년, 2020년 아니면 컨센서스 보면서 실적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도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나는 장기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차피 그때그때 시장에 순응하면서 미리미리 그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를 하면서 새우글로벌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새우글로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그죠? 오늘 말씀드려서 다음날 상한가, 오늘 또한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새우글로벌의 후속주로 저는 이제 써니전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써니전자 또한 오늘 이제 목표가를 다 터치해버리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또 말씀드렸죠. 써니전자 외에도 한 종목을 더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보고 있는 섹터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시장이 하락할 만한 요인, 상승할 만한 요인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상승이 나와도 돈의 힘이고요. 하락이 나오면은 최근에 과열권에 항상 진입해 있으니까 이거죠. 신고가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신고가 부근에서는 언제든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시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어떤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상승은 당연한 거고 하락은 말도 안 된다, 끔찍하다, 왜 하락이 나왔냐, 하나하나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이유가 없었듯이 하락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네,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맨날 상승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하락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최근에 극명하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보셨을 거예요. 뭐 급락이 나왔을 때 확 급락이 나왔다가 그대로 막 V자 반등이 나왔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IT 관련 종목들도 괜찮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박스권 장세가 우리 증시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장세가 한 달, 두 달, 1년이고 2년이고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시장이 내일 2% 올라간대, 내일 모레는 1% 더 빠진대, 이 박스권 안에서 맞추는 거는 다 부질이 없는 겁니다. 부질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내일 상승? 내일 하락? 내일 모레 급락?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이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실한 종목들을 매수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새우글로벌을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그 이후로 후속주로 시장도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불안해서 제가 이날도 추천드린 게 아니고, 시장이 앞으로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모멘텀이 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또 지금 새우글로벌 말하면 누구나 다 좋아 보일 겁니다. 왜?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죠? 써니전자도 지금은 다 좋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 방송국에 보낼 때는 요런 자리였습니다. 그죠? 네. 요런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니전자를 말씀드렸던 건데, 모든 종목들이 급등만 나오면 추천하는 건 전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급등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새우글로벌 동안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제는 우리가 홍준표 관련 종목을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야권 인사 이제 무소속 4인방 중에서 권선도 의원이 복당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수급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외에 뭐 뉴스 나오면서 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코로나 관련으로 또 묶여가지고 또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 또 맨날 한번 또 새우글로벌이 1일천하라 그랬죠? 새우글로벌이 또 한번 상한가 들어갔다고 맨날 또 새우글로벌 또 이제부터 또 사고 싶잖아요. 급등 한번 나왔으니까. 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늘 또한 20% 상승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제가 써니전자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또 말씀드리고 이제 목표가 다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뭐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라고 지금 강력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했어요. 그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한 말이겠죠. 예. 안 의원이 추 장관에게 한 말인데, 추 장관에게 하는 말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의 좀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좀 중도의 좀 상징 같은 인물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하는 어떤 발언들을 놓고 봤을 때, 중도 쪽에서 보수 성향의 발언들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죠?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생경제 관련해서도 그 발언 자체가 정부 책임 쪽으로 많이 좀 돌리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이 보수 성향 쪽으로 발언이 점점 입김이 세지고 있고, 또 지금 야권 인사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이제 국민이 물러나라고 할 때는 장관을 좀 자르라고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작심 발언을 했을 정도면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보수 쪽 성향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지금 인물이 슬슬 윤곽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석이잖아요. 불미스러운 일로 공석인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홍정욱 전 의원이 이제 물망에 올랐죠, 야권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었었는데, 서울시장에 출마의 뜻이 없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럼 이제 인물이 딱 좁혀져요. 네. 이렇게 보면은, 오세훈. 이제 오세훈 시장, 여기 보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랑, 홍정욱 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확답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생각해본 적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럼 야권에선 지금 서울시장과 지금 부산시장을, 역임할 만한 인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안철수 의원인데요. 이미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단일화를 하면서, 간철수다라는 처음엔 좋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단일화하고, 또, 철수하고, 이러면서, 또 분명히 또 정치권에서 비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때 사실상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단일화를 통해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을 됐었고, 그리고 또 부산시장도 공석이에요. 성추행 혐의로 인해가지고, 부산시장 또한 이제 공석인데, 또 안철수 의원이 고향이 이제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관련해서의 그 야권 인사로 출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지금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 또한 지금 매우 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색깔을 빼버리고, 정치적 색깔을 뺀 상태에서 그냥 지금 인물 하나만 봤을 때는 지금 차례가 순환매 차원으로 안철수 의원이 있다라고 봐서 안철수 의원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미 목표가를 터치해버렸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써니전자 외에는 모트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모트렉스는 제가 이제 무르방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시장 대비 아주 잘 버텨줬어요. 그죠? 네,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었고요.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넷마블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네요. 넷마블도 오늘 1%대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었고, 전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륜물산이랑 넷마블이었는데, 삼륜물산은 그날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넷마블 또한, 강세 흐름, 요 정도면 오늘 시장 대비 진짜 나이스했다. 그죠? 네, 시장 대비 나이스했고, 오늘 모트렉스 또한, 나이스했습니다. 모트레스는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에이테크 솔루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많이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아침이나 돼야 이제 결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기대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어떤 혁신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좀 한번 하락에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테슬라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혁신에 가까운 발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겠지만,
일단 그 안에서 일단 신기술,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신기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어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또 미래차 관련해서 또 유일하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최근에 모트레스가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그 전주에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으로 모트레스가 아무리 급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수소차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종목들은 출발한 종목도 없기 때문에 모트레스가 물론 뭐 이날 상한가 들어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출발할 여력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뭔가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뭔가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혁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에 따라서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이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을 때가 항상 상승이 나오는 거지. 제가 아까 시장의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하락도, 종목의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기대감이 1도 없어요. 1도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야 상승이 나오는 거고, 또 시장에서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악재가 팍 도출이 돼야 시장도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장의 하락과 상승이 폭락과 급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상승할 요인도 하락할 요인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하락의 요인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도출되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 상승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뭐 시장이 상승할 만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폭발적인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예상 범주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차전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의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미증시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컸기 때문입니다. 원래 통화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당분간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으면 오케이 호재인 건데, 시장에선 그 이상의 결과나 아니면은 직접 시장에 개입하면서 강력한 시장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언을 기대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나오는 거지, 이미 지금 FOMC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게 절대 악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 호재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실망 매물이 나와주는 거지, 배터리데이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뚜껑을 많이 열었을 때 별다른 시장에서 항상 예상했던 그 범주 내에서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종목들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또 달라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우리가 뭐 7월부터 3단계 완전 3단계 자율주행이 상용화 됐었고, 또 자율주행은 2025년 7년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래차에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섹터가 자율주행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차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인데, 사실상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게 없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관련 종목들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삼성모터스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이 한 차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배터리데이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뭔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혁신에 가까운 아니면 신기술이 발표가 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또 이것도 금방 지난주에 모두가 자율주행 이런 거죠. 그럼 제가 그때 자율주행은 저는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들 아시죠? 직전에 바로 말씀드렸었는데, 급등이 나오면 우리는 남들이 사고 싶을 때 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있다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삼성모터스나 이런 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또 따라붙으신 분들은 또 고점에 또 물려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은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관심이 생기고 남들이 사고 싶어 미치겠을 때, 그게 뭐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게 종목이 아무리 폭락이 나와도 장대 양봉만 나오면 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그때 우리는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전에 말씀드려서 급등 나오고 나중에 모든 방송에서 예를 들어 삼성모터스가 급등 나오고 모트레스가 급등 나오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급등이 나왔을 때 사세요 고 외칠 때 우리는 스탑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로 그 다음 트렌드로 갈 수도 있는 종목들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남들이 다 5G 2차전지 수소차 라고 할 때 유일하게 이젠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접니다.
그죠?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팔로워가 아니고요.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날의 상승률 순위만 보면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걸 따라붙는 거는 내일 그 추세 상승이 이어지면은 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어차피 지금은 시장 자체가 1일천하고 90% 이상의 확률로 그날 상승 나왔던 종목들은 그대로 다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릴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날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면 바본 거죠. 만약에 그날 수익이 났다고 한들 독이 든 성배인 것이고 독이 든 사과를 문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수익이 나면 다음날 똑같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할 것이고 바보같이 4번, 5번, 6번 깨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고 해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매매는 반복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매매이고 제발 트렌드를 선점하면서 우리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그 범주 내에서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야 제가 새우글로벌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후속 섹터로 그 정치 테마 안에서 충분히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지 먼저 제가 써니전자를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새우글로벌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다음날 새우글로벌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써니전자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선점하시고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그날 올라간 종목들은 초등학생 데리고 와도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률 순위 봐서 거래 터진 거 추천하라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하는 방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장 옆으로 다 밀렸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오늘 뭐 종목들이 당연히 1200개 종목 중에서 1100개 가까운 종목들이 다 하락에 나온 시점에서 내거 이거 3% 빠졌네, 내거 5% 빠졌네, 내거 6% 빠졌네, 7% 빠졌네 이러면서 종목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연구하지 마세요. 뭐 네이버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묻지도 마세요. 시장 빠졌으니까 다 빠진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빠졌으면은 당연히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이 나오는 거고 물론 IMF 때도 올라간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괜히 상승률 순위 보면서 올라간 종목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무슨 캔들 장세, 캔들로 시장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빠지면은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내일 시장 반등 나오면 내일 또 반등 나올 겁니다. 내일 또 빠져? 시장 빠질 겁니다. 내일 시장 양봉 나와요? 상승 나올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하루하루 캔들 시황을 하면요. 예. 그럼 바본 거죠. 오늘 또 시장이 또 이틀 나오면은 또 갑작스럽게 폭락 나올 겁니다. 급락 나올 겁니다. 영원히 시장 꺼져버릴 겁니다. 뭐 폭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바보 같은 말이죠. 그동안 올라갔대 지금 여기 400선부터 지금 900선까지 거의 더블 이상의 지금 시장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2, 3일 또 하락 나왔다고 여러분들 또 무섭다고 막 시장 빠질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한 번 양봉 돌아섰다고 상승할 겁니다 이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 물론 시장이 내일 한 번 더 빠진다? 시장이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단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제한적일 수 있고 반등이 나왔을 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뭐 3% 5% 먹으려고 전 종목을 주식을 한 적 없고요. 최소 15에서 2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준호 매니저가 가입을 했다. 내일 왔다. 매수했다. 시장이 하락 나온다. 왜 빠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시장이 빠지니까 하락이 나오는 건데 모든 시장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시장 하락 대비 우리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하락이 나왔고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 종목들도 당연히 뭐 상승 오늘 강보합으로 끝난 종목도 있지만 우리 종목들은 많이 없습니다. 종목이 지금 7개 종목 갖고 있어요. 모든 총 종목을 봤을 때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 평균적으로 1, 2% 정도 빠졌어요.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이었고 강보합이었던 종목도 있지만 평균으로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또 한 번 더 빠집니다. 뭐 850선까지 밀렸다고 쳐요. 그럼 나 가입하면 내일 당장 매수했던 종목들은 무조건 오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매수했죠. 매수하면 내일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은 제한적이고 만약에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을 때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왔을 땐 뭐 새우글로벌이나 써니전자나 삼륜물산처럼 5% 3%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3% 5% 뛰게 하려고 지금 뭐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폭발적인 종목들로 상승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종목들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또 느끼실 겁니다. 이건 내가 몇 번 반복하는데요. 종목이 많으면 어차피 종목 깨지면 다 빠져요. 아유 실적이니까 실적이고 수적은 뭔 의미냐 이거예요. 어차피 시장 빠지면 다 빠져버리는 거고 어차피 그 종목들도 모멘텀으로 다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그 실적 컨센서스 보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실적 보고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박스권 장세나 박스비 장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 리포터 보고 투자하는 것 좀 이제 고치시고 지금 시장은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없고 하락할 만한 급락, 폭락할 만한 요인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가 선점해야 되고 개별주고 나발이고 제약이고 뭐든 간에 정치 테마주고 경협주고 난 경협주는 싫어. 난 무조건 5G야. 난 무조건 2차전지야. 제발 그런 거 버리시고요. 진짜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이 박스권 장세 우리 증시에는 10년 동안 박스뼈를 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의 박스권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 오늘같이 좀 고점 대비 3%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겠지만 이 변동성 또한 줄어드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번 주 안에 변동성이 딱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들만 갑니다. 네. 알겠죠? 이 변동성이 딱 줄어들고 그 횡보 국면이 이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 이런 종목들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오늘 하락 나왔던 모든 종목들이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버리면은 이제 올라갈 놈들만 올라갑니다. 그 종목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드릴 거니까 오실 분들은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오셔도 시장 내일 폭락 나오죠. 그럼 저 또한 밀립니다. 근데 그 밀림이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폭발적이 나온다 이거예요. 전 신이 아닙니다. 지금 1200개 종목 중에 1100개 이상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저 또한 빠져요. 괜히 오자마자 내일 시장 폭락 나오는데 3% 오늘도 3% 빠지는데 우리 종목 왜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 빠지면 다 빠집니다. 알겠죠? 다만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 말씀드릴 거고 어차피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종목 뿌려가지고 그중에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종목은 선택과 집중해서 하락이 나오면 저 또한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계좌를 제가 확실하게 관리해드리고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렸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폭락과 시장 자체가 반토막이 나서도 어차피 저는 다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렸던 저력이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한두 종목만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끝이에요. 어차피 비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9월달에 잦은 매매보다는 1일 천하 장세에서 머리 아프게 막 이것저것 잦은 매매보다는 확실한 종목들로 선택과 집중해놨고 시장 옆으로 좀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종목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8월달에 계좌 수익도 많이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자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잦은 매매보다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해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시장 옆으로 밀리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1% 빠지면 뭐 추매하고 2% 빠지면 손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선택과 집중 포트관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횡보 장세가 이어지면 그때부터 단타를 미친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저는 단타를 많이 했었고 9월달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놨고 10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단타 매매를 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존 종목들을 또 팔 거 팔아서 예전만큼의 모든 종목들이 다 크게 상승이 나온 시장이 아니고 갈 놈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선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방송 보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넷마블 또 오늘 말씀드렸던 뭐 모트렉스 또 그리고 뭐 써니전자 다 안전적인 흐름 보여줬고요. 우리 VIP 보유 종목들도 오늘 시장 대비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뭐 1, 2% 내외였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강보합으로 끝난 종목도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 하락은 못 피해갑니다. 이 종목 10개, 15개, 20개, 30개, 40개인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올라가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종목은 무조건 10개 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10개가 안 넘어요. 왜 여러분들이 10개가 넘냐 이겁니다. 확실하게 포트를 집중해서 저는 아무리 종목을 남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10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막 15개, 20개, 30개 이렇게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번외로는 종목을 한두 종목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9월달 요거 우리가 한두 종목들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근데 그 시기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수급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 보유 종목들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종목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갑자기 상한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로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기회 어떻게 보면 좀 더 기회죠. 왜? 조금 더 싸졌기 때문에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지금 빨리 오신 게 좋고 괜히 종목들 나는 IT니까 5G니까 2차전이니까 막 괜히 그런 생각으로 들고 있다가 어차피 시장 박스피 타버리면요 종목들 계속 밀려버립니다.
테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테스나 같은 걸 보시면은 이게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하락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추세대로 빠져버려요. 그죠? 43,000원짜리가 만원까지는 그냥 쭉 내려가 버립니다. 중간중간 사람 미치게 기술적 반등 계속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중간중간에 희망 버스를 태우기 딱 좋게 만들면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4분의 1토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전같이 시장이 다시 한 V자 반등 나올 것이다. 하락 나오면 V자 반등으로 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락은 당연한 거고 박스비 장세가 이어졌을 때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익을 계좌 수익을 챙긴 다음에 10월부터 단타를 쳐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8월달엔 계좌 수익이 많이 났는데 9월달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포트를 집중해서 확실하게 시장 하락에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폭등은 뭐 당장 내일이다. 뭐 오후장이다. 그건 신이 아니사 모르지만 임박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뭐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시장이 하락할 만한 요인, 상승할 만한 요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방송 보고 뭐 달릴까 말까 보고 매수했던 분들은 모두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가입하는 요령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스팀만 상한가 방송도 있어서요.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고 만약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또 9월달 이런 불안한 장세 처음이다. 그리고 박스비 장세에서 저 따라서 사서 사람 없겠죠. 폭등 장세나 뭐 이런 것들은 리포트 보고 뭐 IT나 이런 것들 매매해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박스비 장세나 이런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을 절 따라올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MBN골드 들어오셔가지고요. MBN골드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누르셔가지고 날짜는 제가 하루씩 더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씩을 더 드릴게요. 하루씩을 더 드려서 총 8일. 그리고 추석 또한 보존이 될 겁니다. 네, 추석 또한 보존이 될 텐데 여기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하루 더 드린다고 그래서 장이 끝났으니까 88만원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우리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고 기간 또한 넉넉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하는 게 오히려 서비스 기간이나 가격적인 면이나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갑자기 로그인이 취소가 됐지? 잠시만요. 그래서 사이트로 가입하는 게 가장 편하고 그리고 여기 있다. 네. 그리고 방이동 하실 분들은 여기 MBN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왼쪽 상단에 전화 없이 편리한 서비스 변경 연장이 있습니다. 요 클릭하셔가지고 방이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추석 그 연휴는 보전이 되니까 그럼 총 오늘 장 끝나고 1일에 총 꽤 많이 될 겁니다. 10일 정도 오늘 장 끝나고 가입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회원 가입하기 누르셔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하기 누르셔서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 누르시면은 인증번호 누르시면 무이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MBN골드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여기 ARS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MBN골드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이동 하시면은 일단 설 연휴는 보존이 되겠죠. 네. 설이 된다. 추석 연휴는 보존이 됐는데 아마 거기서 받은 서비스 일수는 그대로 보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RS 결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1588-0648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고객센터는 좀 전화가 통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6시까지 하시다가 안 되면 내일 아침 8시 반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하실 분들도 사이트를 통해서 방이동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잠시만요. 네. 됐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뭘 하냐? 예. 여기다 지금 종목을 정혜영 게시판에다가 예. 지금 우리 보유 종목이 적혀 있어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여기 정혜영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가입하셔가지고 정혜영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 지난 교육 방송 보기를 통해서 뭐
주식 교육,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 타점 잡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 책을 봐서도 안 나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육도 들으셔도 되고, VIPM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게 바뀐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장중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 이거 교육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 종목 있는 분들은, 정혜영 게시판에서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조금 생각보다 길게 했네요. 그래서 한 30분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박스권 장세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장세는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의미부여를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게님 예, 가입 축하드리고요. 준호대방님 예,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쩜 좋아님 가입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별따기님 예. 그리고 레드찐님은 10월달로 가입했구나. 날짜가. 그리고 휘슬러님 네. 쑥쑥님 연장가입 많이들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리슨님도 연장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해리슨 K님도 연장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햇살님도 명품 신사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장이랑 지금 신규랑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연장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예, 신사님, CCA님, 그리고 골드게이트님 예. 네, 요정도. 네. VIP, 신규, 그리고 신규 연장가입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오시면요. 어차피 좀 이번 주가 임박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선택과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올 하반기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 오실 거면 지금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판단됩니다. 추석 관련돼서 그 날짜는 다 보존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VIP 신규 연장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VIP 신규 연장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박 수익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늦게까지 남아주신 우리 박 실장님, 블루핑크님, 또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우리 무조건 올라간다. 시장이 빠져도 우리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겠지만 그 상승이 전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으로 바꿔드리고 리스크 관리해드리고 수익을 키워드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지금 늘 보여드려왔고 이거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지금 또한 자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믿고 좀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음악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시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은 갈 놈은 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